스위스 출국 전 체크리스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짱구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5박 6일 다녀온 스위스에서 여행 코스, 실제 지출한 경비 등을 모두 총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기입니다. 스위스는 한국보다 7시간 느려서 비행기를 예약하면서부터 한국에서의 시간과 스위스 현지 시간을 동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5박 7일이고 스위스에는 5박 6일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체력이 중요해서 무조건 직항을 타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대한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스위스 직항은 매일 있지 않고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총 3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출발, 금요일 도착으로 주말에 쉬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두 번째, 여행 코스입니다. 처음 스위스 자유여행을 계획할 때 어디를 가고 싶은지 예고편을 보는 느낌으로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때 이 유튜브를 보고 피르스트 액티비티를 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블라우제 호수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여행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해서 랜드마크를 살피고 동선을 짰습니다. 자유여행인 만큼 날씨나 체력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획을 세밀하게 고정해서 짜진 않았고 가고 싶은 곳 리스트를 우선순위로 짰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짰고요. 상세 일정은 더보기에 링크 걸어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유동적으로 스위스 일정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예약해야 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출국 전에는 스위스 패스, 항공권, 숙박 이렇게 세 가지만 예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숙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박은 비행기를 결제하자마자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출국 3개월 전에 아고다로 예약을 진행했고 호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두 군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뚜벅이 여행이어서 무조건 역과 가까운 곳으로 숙소를 잡았고요. 두 군데 다 만족했습니다. 스위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주방이 있는 곳으로 인터라켄의 해피인 로지를 사용했고, 호텔은 조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그린델바트의 더비 퀄리티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다채로운 여행을 위해서 그린델발트 3박, 인터라켄 2박을 숙박으로 진행했는데요. 스위스 여행에서 아이거 산뷰를 보면서 피르스트 액티비티를 즐기고 여유롭게 하이킹 하실 분들은 그린델발트 숙박을 추천드리고, 베른도 가보고 체르마트도 가보고 그런 많이 돌아다니실 분들은 인터라켄 숙박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라켄이 교통이 요지여서 이동하기가 편하고 그린델발트가 스위스의 자연 동네인 곳이어서 푸릇푸릇하고 전통 가옥인 샬레도 숙박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자유여행을 할 때 교통은 선택지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렌터카 이용과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기차 이용하기입니다. 저희는 술도 편안하게 마시고 싶었고 등산하고 하면 운전하기도 피곤할 것 같고, 그리고 스위스 여행에 대한 그 기차 여행에 대한 낭만이 있어서 기차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스위스 패스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 스위스 패스를 처음에 알아볼 때 굉장히 비싸서 깜짝 놀랐거든요. 렌트카 비용을 알아보니까 2인 스위스 패스 끊는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자유여행을 3명 이상 함께 다닌다면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스위스 패스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끊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린델발트에만 머문다, 그렇게 큰 이동이 없는 계획이라면 구간권만 끊어서 이용하는 게 더 경제적인 선택일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체르마트도 가보기로 결정을 해서 체르마트가 워낙 교통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스위스 패스를 끊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패스를 끊어도 융프라우를 보거나 피르스트 케이블카를 탈 때에는 VIP 패스가 따로 필요한데요. 이때 동신항운 할인권을 지참하시면 할인이 됩니다. 스위스 패스 구매는 SBB, 스위스 교통철도청 등에서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요.
환율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한화로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여행 가이드북과 동신 항원 할인권 등을 모두 한 번에 주는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상품은 제가 링크 걸어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동할 때는 SBB 앱을 사용했습니다. 걷는 지도랑 식당 리뷰 등을 볼 때는 구글맵을 사용했지만 기차가 언제 오는지, 어떤 버스를 플랫폼에서 타야 하는지 등은 SBB에서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SBB 앱을 꼭 깔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준비물입니다. 스위스는 230V입니다. 110V 등 다른 유럽 국가와 조금 다르고요. 콘센트 생긴 것도 구멍이 3개나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압기를 따로 스위스용에 맞춰서 사갔고, 숙박했던 인터라켄의 게스트하우스에는 220V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했으나 호텔에는 변압기가 따로 없어서 저희가 따로 스위스용으로 사간 변압기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용 접이식 전기포트를 가져갔는데요. 주방이 개별로 있고 식기류, 냄비 등이 있는 숙박을 사용하시면 이 접이용 전기포트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조식을 주는 호텔은 주방이 없었고 게스트하우스는 공용 주방이어서 조리 도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이식 전기포트를 가져가서 햇반도 데워 먹고 소시지도 삶아 먹고 물도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위스는 참고로 다 국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 때문에 좀 찝찝하시면 생수를 사 먹거나 물을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행용 접이식 전기포트에 비빔밥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옷차림은 사계절 옷을 다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7월에 갔는데요. 낮에는 햇볕이 강하고 고산지대에 가면 추워서 민소매부터 경량 패딩까지 챙겨갔는데 아주 잘 요긴하게 입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도시 지역에서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동전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환전을 200프랑 해갔습니다. 스위스 프랑 환율이 한국의 약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총 한 30만 원 한국 돈으로 해간 셈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가보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 지역의 화장실들은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많았고 결제를 요구하는 화장실도 카드 결제가 다 되는 시스템이긴 했습니다. 스위스 화폐는 저희처럼 가로형이 아니고 세로형이어서 정말 색다르고 예뻤는데요. 저는 KB 국민은행 앱에서 환전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공항 픽업으로 신청했고 출국 당일 찾았습니다. 참고로 스위스 화폐는 소수 화폐여서 환율 우대 최대 적용이 달러랑 많이 달랐습니다. 국민에서 받은 환율 50%가 최대 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보통 90%까지 최대 환율을 적용해주는데 스위스 프랑은 그렇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전 신청할 때 화폐 단위를 100프랑짜리 2개로 했었는데요. 막상 화폐를 수령할 때 직원분께서 소액권으로도 환전이 된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100프랑 1개, 50프랑 1개, 그 다음에 10프랑 5개 이렇게 수령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종종 있으니까 비자 카드 등 다른 카드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여행 총 경비를 공유드리면요. 저희는 5박 6일 자유여행에서 총 2인 기준 781만 원이 나왔습니다. 1인 약 390만 원 정도로 스위스 여행 경비가 들었는데요. 더 줄이려면 줄일 수 있었지만 저희는 무조건 비행기가 직항이어야 했고 아쉬움 없이 관광하고 싶었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절대 호화롭게 여행한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 여행 경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비행기가 200만원, 교통비가 추가적으로 100만원, 숙소 65만원, 식비 12만원, 기념품 10만원, 그리고 기타로 여행자 보험, 고산병약, 한국 간식, 멀티탭이 8만원으로 교통비 100만원이 제 예상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제 블로그에 좀 더 상세하게 표로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위스 출국 전 살펴보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위스에서 사오면 좋을 쇼핑 리스트와 제가 직접 먹어본 초콜릿 등 추천, 비추천 스위스 쇼핑 리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거운 스위스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